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전 세계인의 공통된 관심사인 요즘.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식품을 살 때 맛보다도 안전,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식품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건인데, 식품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선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했다.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 우유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4명의 영아가 사망하고 5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신부전증과 신장결석이 발병된 것이다.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다. 그런데 왜 플라스틱 접시나 바닥재를 만드는 원료인 멜라민을 식품에 넣은 것일까? 原料供应比较紧张，需求增长的比较快，这个市场的供不应求，这样的话呢，导致就是说，这个企业在这个原料采购中呢，存在着比较竞争性比较激烈，那他们在采购的时候要关注的就是说这些营养成分能够达到，但是那个检测的方法呢，就是包括就是蛋白质的含量，蛋白质含量呢，一般测定的就是这个氮的元素，这样的话就是说为了就是说个别这个不发的这个原料供应商呢，为了提高这个氮的含量。 멜라민 분유 사건 이후 중국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녹색평화에서는 안전한 식품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安全的事件在逐渐发生，那么这也反映了一个问题，就是说，如果你的这个农业生产模式有问题的话，它一个相当于是一个机制的问题，就是模式有问题，那么你的这个产品出现问题的可能性就会比较高。那么真正解决问题的关键是什么呢？还是在这个生产的环节。所以我们还是希望能够推动更多的企业能够有一个负责任的一个生产者的行为。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녹색평화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땅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식품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那么刚才各位朋友已经看到了，就是我们通过一个跟他们孟山都公司交流呢，希望表达我们能够上去跟他们直接交流，或者派一个代表下来递交这样一封公开信。但是呢，孟山都拒绝理会我们，那么所以我们现在只能在他们的楼下来表达我们的诉求。那么绿色和平要求孟山都公司不要插手中国的粮食，中国不需要孟山都公司的任何转基因作物。 녹색평화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채소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실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마트들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녹색평화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마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식품 안전은 이제 식품 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중국의 멜라민 분유 사건, 아일랜드 다이옥신 돼지고기 사건 등에서 보듯이 식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 역시 식품을 구입할 때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VWA의 식품 단속 현장을 찾았다. VWA는 우리나라의 식약청과 같은 곳으로 네덜란드 내 식품 기업들에 대해 1년에 한두 차례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검사를 나온 제과 회사는 시설 설비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아온 곳이다. 첫 번째 검사 장소는 원자재 보관 창고. 식품 자재를 보관하는 곳인 만큼 청소가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해 요소는 없는지를 체크한다. If by accident a mouse is coming into the warehouse, it'll find poison in there, and so it will die. So I'm checking whether mice have been eating from this poison. But I see no traces, so this is okay. 일단 첫 번째 검사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This is for 생산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딸기 파이를 만드는 생산 라인. 파이에 들어갈 딸기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무르진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다. 그리고 이번엔 온도계를 꺼내 크림의 온도를 재본다. whether the temperature of this product is okay. If it's too warm, bacteria can grow. But it is during production, and this temperature is okay for production. It is still a little bit cold. It's not too warm, so in this short phase, bacteria won't have a chance to grow at this temperature. 포장이 완료된 제품들도 다시 한번 온도를 확인한다. Max 7, and it's 6 point. It's still running back. 6.5. So this is okay. 이번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의 마지막 검사는 제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탐지하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They have found in their HACCP system that metal detection is a CCP, and I'm going to check now whether they do this in a proper way or if they make any mistakes. I want to know whether metal detection is done well in this company. So I asked the operator to demonstrate me how the machine works, and he's going to do that now. 첫 번째 검사는 금속 탐지기가 스테인리스를 탐지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 어찌된 일인지 탐지해내지 못했다. 단 한 가지 실험에서만 반응을 보였다. 검사기계 오류로 인해 완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해도 제대로 감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 Because the metal detector test failed, I'm curious what the company has done previously and how they are going to act now. They should block this lot and check it again on a working metal detector, because we are not sure now whether this metal detector is functioning in a proper way. I know they have a separate metal detector as well, something that they can transport, put in place, but all these packages have to be checked again just to be sure that there is no metal in it. 회사 책임자를 호출해 문제가 발생한 기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They are checking every day and almost, and it has to be okay every time. Yep. And what are you doing when it's not okay? Phone to the technical service, they come to check the machine, see what's wrong, and in the meantime they block all products up to the previous check that was okay.
신속한 조사와 대처로 인해 다행히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오늘 이뤄진 검사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EU에서 공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It's for European countries very important to have the same food standards because we are one union. It's European Union, and all standards should be the same in all countries, member states. 경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식품 안전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햇섭 제도를 도입해 실시해왔다. 햇섭이란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뜻이며, 이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원료 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찾아내어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합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햇섭 홍보관을 찾았다. 귀까지 다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같죠? 아저씨다. 이게 이곳에선 햇섭 인증을 받은 식품 기업들의 위생 및 안전 시설들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들어. 생산 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만도 두세 번. 이 복잡한 과정들이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하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물질이 들어있어요. 갈색이다. 얘도 그냥 지나가요. 이거 만져봐.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햇섭 시설 체험을 마치고 나면 손 소독의 중요성도 배운다. 이렇게 손 등에 친구 손에 붙였는 거를 털어내요. 아이들 손에 있는 세균을 면봉으로 채취해 즉석에서 수치를 측정해 보여준다. 얼마 나왔어요? 5,350 나왔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냥 보통. 햇섭 홍보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식품 선택의 올바른 기준도 알게 된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구매 능력도 햇섭을 통해서 내용을 알면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햇섭 제도가 꼭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량식품을 사지 말고 햇섭으로 많이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른들도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햇섭 최고! 햇섭 인증시설이자 식품 안전 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식품 기업의 생산 공장을 찾았다. 접착력에 있는 발판을 이용해 신발 바닥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내고 그 후로도 여러 번의 소독 과정을 더 마쳐야만 제품 생산 시설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작은 이물질이라도 유입되는 걸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접착 성분이 있는 롤러를 이용해 미세먼지까지도 깨끗이 제거한 다음 제품 포장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제품은 탐지기를 이용해 이물질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 생산자 이력제도 실시되고 있다. 제품마다 바코드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숫자를 입력하면 사용된 원료부터 생산시설, 심지어는 판매된 매장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장에서는 햇섭이나 ISO 등 식품 안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의 안전을 지켜가고 있으며,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이라는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안전센터에서는 그 자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와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P식품은 지난 2005년부터 기기 분석, 화학 분석, 관능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곳의 주요 역할은 유전자 변이 유무 검사, 잔류 농약 검사, 첨가물 유무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생산 제품에 가장 안전한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나 국외에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 신종 유해 물질의 유입 여부를 검사하기도 한다. 식품 안전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서 국민 건강을 해할 수도 있고 기업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안전센터 설립을 통해서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기업도 같이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센터. 그러나 투자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자체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80% 정도가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사업장이 50%를 넘는다. 자체 투자는커녕 검사료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기관의 의뢰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익산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식품안전센터를 건립, 중소식품기업들에 대한 식품안전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아주 밀착형으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안전성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안전센터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품안전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식품전문산업단지 안에 조성될 예정이다. 식품안전센터의 첫 번째 목표는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들을 구축해 기업에서 의뢰한 검사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미래대학처럼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를 연구, 우리 식품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품기업체에 사실은 맞춤형 안전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1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주고 안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도출을 해내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안전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국외로 수출하는 그런 제품에는 물론이고 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식품기업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식품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식품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